네, 저희는 경영전략 미팅이고 이번에 3차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구상한 게임 10시간의 스토리뷰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시작과 게임 진행은 방과 층별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기억을 잃은 채로 밤에서 깨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제한시간 10시간 안에 갇힌 집을 탈출하고 자신의 정체를 파악한 쪽지를 발견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방과 각 층별로 게임 진행이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우선 방에서 게임 진행은 단서 암호를 활용해 비밀번호를 찾고 방을 열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고 새롭게 들어간 방은 바로 잠기고 다른 트릭을 활용해 바로 탈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층별로 이루어지는 게임 진행은 모든 방을 탈출하면 계단문 열쇠를 찾아 한 층씩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저희가 구상한 각 층별 컨셉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각 층마다 모두 컨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5층에서는 나무로 된 문과 가구 등과 같이 평범한 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서로는 방탈출 카페에서 활용되는 자물쇠, 암호,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랜딩을 판별하는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는 어린이집처럼 밝은 분위기이고 골풀과 놀이터, 수영장 등 놀이기구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단서로는 수수께끼와 장난감을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시간마다 가스가 분출되어 제한 시간 내에 탈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게임 오버가 되는 이러한 유령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3층으로는 폐감옥과 비슷한 형태로 앞선 4층과 매우 대비된 형태인데요. 빛이 거의 없고 감옥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부서진 가구들과 쇠창살이 다소 보이는 이미지가 이런 예시 이미지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서로는 손전등을 활용해서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활용하여 나가야 하는 그런 단서들이 있고, 특징으로는 엔딩을 판별하는 분기점이 이곳에도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또 있는데요. 우선 2층으로는 넓은 야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단서로는 주인공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복선이 등장합니다. 특징으로는 딱 20분만 플레이가 가능한 제한시간이 존재합니다. 다음 1층으로는 배드 엔딩의 최종층으로 밖으로 탈출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서로는 본인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인자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과 단서가 등장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각각 노멀 엔딩과 트루 엔딩의 최종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하 1층은 노멀 엔딩인데요. 이곳에서 주인공은 무간도를 경험하게 되고 설계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정체만 파악한 채 그렇게 5층에서 깨어난 무간도 형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하 1층은 트루 엔딩의 최종층인데요. 이곳에서 자신과 공간 전체에 대해 깨닫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다음 새로운 공간에서 깨어나 속작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층별로 다양한 컨셉을 만든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긴장과 스릴, 호러의 감정만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탈출 게임 장르의 긴장감 완화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컨셉을 플레이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지루함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인물과 퍼즐 트릭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스토리 전개의 용이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게임을 만들 때 참고해서 이제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그런 게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참고했던 게임은 여기 나오는 스테판 울프 더 크리펙스 크리처스 프로젝트가 미국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001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플래시 게임으로 총 6챕터의 24편의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워너브라더스라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 플레이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은 시리즈를 관통하는 메인 스토리가 존재하고 챕터 마지막 편마다 예티, 공룡과 같은 등장하는 괴물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재우거나 혹은 아예 죽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게임에서 차용한 이런 시스템적 특징으로는 다음이 있는데요. 저희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약간 저희가 만들려는 게임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데려오기보다는 약간 게임에 맞게 변형해서 그렇게 차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차용하려고 하는 시스템적인 특징은 먼저 주인공과 주인공이 서로 교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 게임은 여자 주인공인 맥과 남자 주인공인 스테파노프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을 촬영하면 이거를 멀티플레이적인 요소로 볼 때 서로 각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는 스테파노프가 마지막 편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다음 시리즈에서 이 갇힌 남자를 탈출시키기 위해 여자 주인공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방식으로 플레이어 A가 비밀번호를 너무 잘못 입력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때, 그럴 때 제한 시간이 플레이어 B에 반해서 줄어드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 끼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배경장인데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시계조화 되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여러 번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산, 도시, 실험실 이렇게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처음하여 저희가 탈출은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지만 각 층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의 조합과 분야인데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탈출 게임의 가장 흔한 특징이기도 하고 저희도 탈출을 사용할 때 열쇠나 다양한 도구들을 조합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타임어택 시스템인데 이건 이전에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타임어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많이 직접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변형해서 조금 더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스 캐릭터고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인칭과 3인칭의 전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게 게임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이트데이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괴물은 일종의 우리가 보다시피 귀신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5층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벽을 통과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복도를 통과해야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그리고 공격성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괴물들의 수준을 좀 분류하려고 하는데요. 지능은 중간 수준, 공격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몬스터에 등장하는 괴물인데요. 이 게임은 등장하는 괴물을 보시다시피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지능은 괴물들 중에 가장 떨어져서 예를 들어 내가 옷장이나 침대 같은 가구에 숨는다면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대신 힘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붙잡히게 되면 높은 확률로 게임 오버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괴물은 이제 지네아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괴물은 공격성은 약간 중간 수준의 힘으로 여러 번 공격당하면 게임 오버가 되지만 특징으로는 환풍구 위에서 떨어진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를 약간 느리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그라이크 시스템 적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요소의 적용인데요. 플레이할 때마다 아무 내용이 무작위적으로 변하고 게임에 나타나는 도구들도 열쇠, 핸드폰, TV 등의 도구들도 위치가 플레이할 때마다 변하게 됩니다. 또한 방탈출 순서도 고정적이지 않고 A방, B방 시간이나 A방, C방, B방 이렇게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등장하는 괴물들의 외형은 고정되어 있고 등장하는 층도 고정되어 있지만 배치는 랜덤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이브의 제한입니다. 저희는 게임이 오버될 경우 각 층의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서 세이브 위치를 제한하여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이브가 제한되기 때문에 층마다 플레이어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엔딩을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장 억제인데요. 주인공은 플레이를 하면서 무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무기는 몬스터를 공격하는 데는 쓸 수 없고 탈출하는 요소로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자체적으로 강해질 수 없고 공략을 보는 것과 다 플레이를 여러 번 하면서 나타나는 이점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합니다. 또한 방이나 층을 탈출할 때마다 기존에 주인공이 얻었던 도구들은 부서지거나 고장나면서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탈출을 쉽게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력과 순발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기점인데요. 저희 5층에서는 방탈출할 때 자물쇠와 비밀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어떻게 탈출할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엔딩을 차별할 예정입니다. 또한 4층에서 제한 시간이 30분이 있는데 이 중 25분을 이상 소요할 경우 가스가 방출되면서 정신을 잃고 3층에서 깨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층 후반부에 나타나는 조력자를 만날 수 없어서 배드 엔딩으로 지켜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층은 총이란 무기를 습득할 수 있는데요.
이 무기를 습득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엔딩을 차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츠는 탈출을 위한 살인을 강요받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살인을 하는지에 따라 트루 엔딩으로 향하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층에서부터 2층까지의 분기점으로 엔딩을 차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멀티플레이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레이의 경우 처음 부분은 주인공이 기억을 잃은 채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어나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 둘은 다른 방에 서로 놓여있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방에 놓인 무전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다른 플레이어가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며 의지하여 방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장소에 있다가 방을 탈출하거나 텔레포트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서로 의지를 하지만 아직 범인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같이 풀며 방을 탈출하다가 마지막에 단서를 모두 풀면은 서로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 전략 2팀 3차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